자세요. 자, 이제 이번 3, 4월 달 코스에 대한 내용은요. 새로 오신 분이 계실 거니까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국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요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에 대한 이로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하고 연관됐으니까 재산세에 대한 내용을 일부적 내용으로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로서 막바로 연결시켜 줄게요.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는데 총론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14페이지 나옵니다. 14페이지에서 챕터 1 해가지고 조세 기초 이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으로서 네모 1번 보시면 조세의 개념 나와요. 여기서 조세 하면은 모든 세금을 말합니다. 모든 세금에 대한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서 1절에서 나와주는데 그 1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 번도 출제적은 없는데 이 내용을 설명드릴 원인은요. D페이지 보시면 (42페이지에서) 챕터 2 해가지고 납세 의무 성립, 납세의무 확정, 납세의무 소멸 요 내용이 해년마다 한 문제입니다. 작년 경우에서는 납세의무 성립에서 한 문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작년 2년 전에서는 납세의무 소멸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3년 전에서부터 7년까지에 대한 내용은 확정해서 한 문제 나왔어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1절의 조세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서 네모 1번 조세 정의에 대한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세하면 모든 세금이고요. 그 모든 세금에 대한 뜻으로서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가 그랬으니까 주어져 세금을 징수하는 자는 국가일 수 있고 지자체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징수하는 자를 보고 저희들은 같은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로서 과세주체, 과세권자 이렇게 나온다면 징수권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했으니까 목적이죠.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은 경비 조달 목적이다 라는 의미로서 나와주고 그리고 위하여 옆에 있는 문장에 대한 내용은 어땠을 때 징수하겠다 라는 의미로서 징수에 대한 의미로서 적어지는데 거기에서 직접적 개별적 반대 급부 없이 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 여기서 과세 요건 하면 그 세금마다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말합니다. 그 법률적 근거를 보고 저희들은 세원 그래요. 일반적으로 세원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하면은 재산세 세원은 재산의 보유, 재산을 보유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징수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과세 요건을 충족한 납세 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 들이는 금전적 부담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간결하게 말하면 세원을 갖추었을 때 그 세원을 갖춘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조세의 뜻이었어요. 이 내용에 따라서 흘러나온 것이 성립에 대한 내용과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이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죠. 국가 조직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도 조직체입니다. 이러한 조직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돈을 국가, 지자체 스스로 조달할 수 없으니까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각기 세금마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줘요. 그 법률적 근거가 세원.
그 세원을 갖추었을 때 그 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한다. 이게 바로 조세의 뜻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흘러나온 것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이 흘러나오죠. 세원을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징수할 준비한다라는 의미로서 납세 의무는 성립됐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성립에 대한 내용은 세원을 갖추었을 때 납세 의무는 성립된다 이렇게 나오죠. 성립되었으면 그 세의 금액을 거두어 드림으로써 징수해야 됨으로써 얼마를 징수하겠다라고 세의 금액을 정합니다. 세의 금액을 정한 걸 보고 확정 그래요. 확정에 대한 내용은 세의 금액 산정에 대한 확정이고 세 금액을 산정해서 얼마다라고 알려줘야죠. 알려준다란 말이 부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교재 보시면 부가란 말이 자주 보일 겁니다. 이 부가란 말에 대한 내용은 법전에서 이렇게 설명되죠. 부가란 말은 세의 부담을 지우는 것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런데 세의 부담을 지우는 것, 요 내용으로서 이제 연결시키면은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부가란 말이 있으면 문장에서 연결할 때에 알려준다. 세금액이 얼마다라고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장에 대한 내용을 연결시키면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부가에 대한 내용은 세금액이 얼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이 부가에 대한 내용은 확정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금액 얼마라고 알려주었으면 그 금액을 거두어 드림으로써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거두어 드린다 란 말이 징수예요. 징수에 대한 내용은 거두어 드린다. 에 대한 내용이 징수로서 여기 소멸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볼 때 여기에서 부가 징수 이걸 합치면은요. 부가 징수 방법이다. 교재 보시면 부가 징수 방법이란 말이 자주 보입니다. 그 내용은 세금액은 얼마다 알려주고 거두어 드리는 방법. 에 대해서 나온 것이 부가 징수 방법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에서 성립과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의 흐름을 살펴봤으니까 보니까 세 금액에 대한 세 명칭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세금의 세원을 알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릴 때 세원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가 그 세금의 세원증 그랬죠. 그랬으면 세 명칭을 알아야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명칭에 대한 내용을 아시라고 여러분 교재에서는 2절로 해서 17페이지에서 네모 2번 하면서 조세의 분류를 적어줘요. 이 조세의 분류에 대한 내용은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상황에 따라서 나눠보겠다. 안으로서 나온 것이 조세의 분류인데 여기에 의해 가지고 세 명칭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내용으로서 설명드리면요. 조세하면 모든 세금을 말합니다.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게 모든 세금이었다고 한다면 이 안에는 구성된 세금이 있어요. 구성된 세금으로서 뭐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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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세 이렇게 나오죠. 그럼 끝에가 세자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금 하시면 돼요. 저희들은 세금에 대한 내용의 말과 세목이란 말은 같게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세목에 대한 내용은 몇 개가 있냐면 24개가 있습니다. 이 24개의 세 명칭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해 줘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24개의 세 명칭을 전부 다 외우기는 힘들어요. 힘드니까 시험 범위에 있는 세 명칭에 대한 내용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유인물에다가 1페이지 왼쪽 보시면 맨 위에다가 박스 적어놨어요. 그 박스에 대한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박스적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 박스에 대한 이로서 볼 때 자, 이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상황에 따라서 나눠보는데 먼저 상황에 대한 내용은 과세 주체에 따라서 나눠봐요. 과세 주체 하면은 국가일 수 있고 지자체일 수 있죠.
세금을 징수하는 자로서 국가일 수 있고 지자체일 수 있어요. 국가가 징수한다면 그런 세금들을 보고 국세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면 그런 세금들을 보고 지방세다. 이렇게 나오는데 국세에 대한 내용은 13개의 세금이 있고요. 지방세는 11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13개, 11개를 전부 다 외워둬야 국세, 지방세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하는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이 정도는 국가가 징수하라 국세다. 이 정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라 지방세다. 이렇게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내용을 구별하려면 전부 다 24개를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 힘드니까 먼저 여기에서 국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3개를 먼저 외우시면 돼요. 3개 정내용으로서 거기에 1페이지에 왼쪽 보시면 맨 위에 박스에서 적어졌죠. 국세,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소득세, 세자 앞이 소득이니까 이 소득세의 세 원천은 개인의 소득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되었으면 국세니까 국가가 소득세를 징수한다. 이런 의미로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종합부동산세, 세자 앞이 부동산, 이 부동산은 토지, 주택을 말합니다. 토지, 주택에 대해서 일정 금액 초과 보유하였으면 그 초과 보유한 자로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국가가 징수한다. 국세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지세. 여러분들이 등기법 배울 때 인지란 말과 증지란 말 배울 거예요. 인지는 국가 거. 이랬으니까 인지세가 국세 되겠죠. 국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일단은 그 세 개를 기억하세요. 국세에 속한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이 모든 세금, 이 모든 세금을 다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나누어 봅니다. 다른 상황에 대한 내용은 사용에 따라서 나눠본다는 얘기예요.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용도를 하나 사용된다. 그런 세금들을 보통세 그래요. 보통세란 말은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된다라는 의미로서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보통세 이렇게 나와주고요. 또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만 사용된다 하면 목적세 그럽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사용에 따라서 나눠볼 아무 용도나 사용되라. 그랬으면 여기는 보통세. 용도를 정해놨으면요 목적세. 이렇게 이제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로서 구별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보통세와 목적세 구별은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목적세에 대한 내용이 몇 개 안 되게 하여 두고 목적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세금에 대한 내용은 보통세다. 이랬으면 사용에 따라서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암기하기 하나 그래서 목적세를 암기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느 목적에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알 필요 없고 단순히 목적세와 보통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의 세 명칭만 외우시면 돼요. 세 명칭만 외우는 거니까 첫 글자로서 외워도 관계는 없습니다. 먼저 세금을 말해준다면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내용이 목적세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첫 글자로 외우시면 돼요. 첫 글자 외우는 것은 농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국세의 목적세는 농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첫 글자가 농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는 국세로서 보통세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이렇게 나왔으면 첫 글자가 소에 대한 내용이니까 보통세입니다. 이제 세원에 대한 내용과 연관 지어볼 때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되었으면 소득세를 국가가 징수하여서 보통세니까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아무 용도나 사용된다. 이런 이유로서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세로서 가봅시다. 지방세. 이 지방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데 이 지자체에 대한 내용도 포괄적 내용이에요.
포괄적 내용이니까 이 지자체에 대한 내용도 구성된 지자체가 있겠죠. 구성된 지자체를 볼 때 서울특별시 지자체, 또 부산광역시도 지자체, 경상남도도 지자체, 그리고 창원시도 지자체, 군도, 구도 지자체 이렇게 나옵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서 이 지자체에 대한 내용 운영하려면은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돈을 지자체 스스로 조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지방세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의 11개를 가지고 각기 지자체에게 배분시켜져요. 이 정도 세금에 대해서 특별시 너가 징수하라 이렇게 나왔으면 특별시 세로 되고요. 이 세금에 대한 내용은 광역시 너도 징수하라 라는 의미로서 광역시 세 합치니까 특별시 광역시 세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세 중에서도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만 사용되라.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세 중에서 목적세,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되라. 이렇게 나왔으면 특별시 광역시 세 중에서 보통세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이 특별시 광역시 세 중에서 일부적 내용을 떼어내고 일부적 내용을 추가시켜서 여기에 대한 세금은 도 너가 징수하라 라는 내용으로서 도에 속한 세금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도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도 보통세, 목적세로 구별되고 그리고 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세금은 크게 묶으세요. 크게 묶어서 시, 군, 구세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시군, 구세에 대한 내용은 보통세만 있다. 이런 예로서 됩니다. 이 표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서는 몇 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나와주냐면 18페이지에서 지방세 체계해가지고 표 나옵니다. 이 표에 대한 내용은 암기해야 될 표인데 이 표에 대한 내용이 여기는 아주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에 대한 내용과 도 보니까요. 여기에서 여기 중복된 게 있죠. 중복된 공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통이 있고 또 여기 빠진 것들이 있겠죠. 이런 내용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표가 아주 암기하기가 힘든 표예요. 그 내용의 표를 외워가지고 각기 지자체마다 세금마다 구별을 시키려면 이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화장실 앞에다가 한 1년 반 동안 붙여놓고 외워둬야 이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는 시간이 너무 낭비돼요. 시간 낭비되니까 이 내용은 차라리 복골복 하세요. 복골복 하셔서 암기될 거에 대한 일로서 문제가 나온다면 마치고요. 그리고 암기되지 않았던 내용이 나온다면 틀리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외우려고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그 표에 대한 내용을 해서 속성을 보는데요. 보니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 세에 끼어 있죠. 그리고 구에는 취득세가 없어요. 도에는 취득세 끼어 있고요. 그리고 시, 군에는 취득세가 없어요. 다시 등록민호세 가지고 연결시켜 볼 때 등록민호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에 없어요. 하나 구 칸에는 등록민호세가 있고요. 도에는 등록민호세 있어요. 그러나 시, 군에는 등록민호세 없어요. 그리고 다시 재산을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인 재산세 가지고 연결시켜 볼 때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에 없어요. 그리고 구에는 재산세 있고요. 도에는 재산세 없고요. 시, 군에는 재산세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마다 지자체마다 끼고 빠지고 그러죠. 이런 내용 때문에 이 내용이 암기가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외울 것만 외우고요. 버릴 건 버리시면 돼요. 외울 것을 거기 유인물 1페이지에다가 적어놨어요. 거기 1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하면서 도에 속한 세금이라고 적어졌죠. 도에 속한 세금에 대한 예로서 2개 외우시면 돼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이렇게 2개 외우시고 취득세에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는 끼지 않는다. 내용까지도 구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도에 들어가지 아니한 세금은 묶어서 기억하세요. 묶어서 시, 군, 구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군 구세로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산세로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하나 더 암기하십시오.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 이렇게 나온다면 시, 군, 구에서는 목적세가 없다는 것, 그 내용으로서 구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 외울 때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첫 글자로서 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첫 글자가 지에 들어가지 아니한 첫 글자의 세금에 대한 내용은 보통세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재산세 이랬으면 첫 글자가 재 그러니까 지가 아님으로써 보통세 됩니다. 이 내용을 연결해 볼 때 재산을 보유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 중 시, 군, 구가 재산세를 징수하여서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연결되겠죠. 이제 세 명칭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이 세 명칭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에다가 접목시키면 여러분 시험 범위가 나옵니다. 이 세법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세법이죠. 그럼 세 명칭을 부동산에 접목시켰던 내용이란 얘기예요. 부동산에 접목시켜 볼 때 부동산을 취득하다 이랬으면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으로서는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가 그 세금의 법률적 근거로서 세원 그랬죠. 세자 앞에가 취득, 부동산 취득이라는 세원을 갖추었으니까 이때 납부해야 될 세금은 취득세 되겠죠. 취득세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 부동산을 취득했음으로써 보유하게 됩니다. 그럼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은 재산세가 됩니다. 여기에서 세자 앞에가 재산, 이 재산은 뭐다라고 지방세법에서 재산에 대한 내용의 명칭들을 적어줘요. 재산에 속한 내용들을 적어준다는 얘기예요. 재산에 대한 내용은 물건으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적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택이 나오니까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주로 말한 것은 상가 건물, 공장 건물을 말해주고요. 좀 더 보태면 선박 항공기도 들어갑니다. 재산은 법에서 정해진 물건으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5가지를 보유했으면 재산세가 납부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축, 주택이죠. 이걸 보유했으면 재산세로서 매년마다 소유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토지, 주택을 일정 금액 초과 보유했으면 적용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왔죠.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도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으로서 소유자에게 납부합니다. 매년마다 납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여기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원에 대한 내용과 시설 이 2가지 내용으로서 과세되는데 자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알 필요 없고 시설에 대한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시설에 대한 내용은 소방시설을 말합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이니까 화재와 관련된 물건에 대해서 소유한 자가 소방시설의 이익을 받음으로써 화재와 관련된 물건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 지역자원시설세예요. 화재와 관련된 물건은요. 건축물, 주택 되겠죠.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은 지역자원시설세. 여기도 소유자에게 과세하니까 보유에 관련된 세금이에요. 이제 소유자가 부동산을 보유했음으로써 재산세, 그렇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그렇지 않으면 지역자원시설세로서 매년마다 납부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팔았어요. 팔았다는 걸 보고 저희들은 양도를 해요. 양도했음으로써 적용되는 세금은요,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은요, 팔았음으로써 상대편은 취득하죠. 그러니까 적용되는 세금으로서 취득세, 그리고 보유함으로써 재산세, 또 초과 보유했으면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납부하시다가 그 상대편이 또 팔았다고 했으면요, 거기에 따른 상대편은 취득세, 여기 되겠죠.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 거기에 따른 상대편은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종합부동산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바로 부동산 관련 세법이에요. 이 내용에 따라서 볼 때 부동산 세법에 대한 내용은 취득 단계, 그 다음에 보유 단계, 그 다음에 양도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취득 단계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등록 면허세에 대한 내용이 취득 단계 관련된 세금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출제되는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다 빼냈어요. 빼냈으니까 이 내용에서 과연 몇 문제가 나올 것인가를 볼 때 해년마다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3 내지 4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1문제 출제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도 해년마다 1문제 출제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 올해 왕창 개정이에요. 왕창 개정이니까 1문제가 더 나오리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은 9년 내지 10년 간격으로서 10년 동안에 대한 간격으로서 1문제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온다 생각하고요. 뭔만 아시면 되냐면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 관한 세금이다. 또 하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다. 이 정도만 알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해년마다 6 내지 7문제 나옵니다. 이제 보니까 문항수가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이번 코스에서 설명드리는데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문항수가 가장 많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테마 특강 할 겁니다. 테마 특강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들한테 하루 내내 강의하고요. 그러면서 그 하루 내내 강의에 대한 내용 가지고 10문제 정도는 11문제 정도는 맞춰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테마 특강이에요. 그럼 테마 특강 할 때 하루 아침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강의해가지고 10문제를 맞추게 만듭니다. 그때에 대한 내용으로서 테마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디를 잡으시면 되냐면 재산세, 재산세가 3 내지 4문제 나온다겠죠. 또 종합부동산세에서 1문제,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6 내지 7문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중점으로 테마 잡을게요. 그럼 10문제는 충분할 수 있겠죠. 하루에 대한 일로서 강의 들어가지고 10문제 맞히면은요, 좋죠? 안 좋습니까? 아니, 아침 10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딱 듣고 10문제 맞힐 수 있도록 거기서 문제까지 다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또 제 강의 내용을 아시면 아시겠으나 꼭 문장에 대한 일로서 단어를 잡아줘요. 그 단어만 알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부 다 적어져 있을 거니까 그 내용으로서 문제 풀고 하면은 하루 동안에 했던 강의 내용 가지고 이 문제는 맞힐 거예요. 이런 일로서 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서 보니까 부동산 세법에 대한 내용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렇게 3개로 구성됐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나올 때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적어진 거 보니까 세자 앞에 취득 적어졌죠. 그랬으면 취득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요. 예, 한글 공부했으니까. 그다음에 또 다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적어져 있으면 여기에서 양도란 말이 적어져 있으니까 양도 단계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유 단계에 속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단어 앞에가 보유란 말이 있습니까? 없죠. 재산세 안 적어졌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안 적어졌죠. 안 적어졌으니까 이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하시라고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시설세, 국가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라고 적어졌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박스에 대한 이유로서 이 박스는 절대적 암기예요. 이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 못 외우면 뒤에서 배울 내용들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여기는 절대적 암기상으로서 영어 과목하고 비교한다면 영어의 알파벳이에요. 영어에서 A, B, C, D, E, F 이 내용을 외우지 못한다면 영어 공부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서 세법에 대한 이유로서 그 박스에 대한 내용은 암기하세요. 암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줄게요. 국세, 국세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외우시는데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지방세, 지방세 중에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시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시설세, 국가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이 내용을 외웠다 쳤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 문제를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암기했냐는걸 알 수 있어요. 문제 풀어드립니다. 하여튼 어떤 사람은 제가 암기하니까 이 이해적 내용으로서 강의하지 왜 암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과목은 또 전 세계적으로 있는 모든 과목은 다 암기입니다. 암기하여야 문제가 풀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연로한 사람이니까 여기 암기가 안 돼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요. 연식이 짧든 연로하신 분이든 둘 다 암기가 안 됩니다. 연식이 짧은 사람도 암기 안 돼요. 암기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왜 여기에 대해서 외우고 있냐면요. 계속 반복했으니까요. 계속 반복하면서 있으니까 암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머리가 영리하기 때문에 꼭 여기에 대해서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막 적어가면서 외우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뭘로 하냐면 문제 풀어요. 문제 풀어가지고 그 문제에 의해 가지고 몸으로 익혀요. 그 몸으로 익히는 것이 바로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세법에 대한 내용이 언제 보냐면요. 맨 마지막 시간에 배워요. 맨 마지막 시간에서 세법이 이제 문제 푼다는 얘기예요. 실전에서요. 그럼 맨 마지막에서 3교시째에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또 공시법 및 세법 해가지고 맨 앞에가 공시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맨 뒤에 있는 것이 세법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는 문제가 세법 문제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전부 다 머리 쓰면서 진 다 빼요. 진 다 빼면서 머리는 이제 멍합니다. 진 빠졌으니까 머리는 멍하다는 얘기죠. 젊으신 분이든 아니면 연로하신 분이든 다 머리는 멍해져 있어요. 멍해졌으니까 눈으로서 문제 풀지 머리로 풀지는 않습니다. 고개하고 눈만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머리로 풀지 않으니까 뭘로 풀어야 되냐면 이제 느낌으로 풀어야 돼요. 몸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몸으로서 느껴야 되니까 꼭 문제를 풀면서 하십시오. 문제 따로 외울 필요 없이 문제에 의해 가지고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에 대한 이유로서는 거기다가 지문이 길어져요. 세법은 맨 마지막에 문제 풀면서 너희들 짐 빠졌으니까 틀려봐라 하면서
문장의 대안으로서 한 문장으로서 석 줄, 넉 줄 나와요. 그럼 석 줄, 넉 줄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고 문제를 풀면은요, 거기에서 진이 또 빠져요. 없어진 진이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20회 때부터 문제 나온 거 보잖아요. 보게 되면은 세법에 대한 내용이 한 문제에 대한으로서 문제가 17줄, 18줄. 이 문제가 몇 개 나오냐면 9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길므로써요. 이제 문제를 쭉 보고 이렇게 읽어가다가 선다 1, 2, 3, 4, 5 나왔을 때 이 내용을 또 읽어가면서 한 3번 정도 와서 문제 쭉 읽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지? 하면서 요 문제로 갑니다. 요 문제로 다시 가요. 다시 가가지고 또 풉니다. 또 풀다가 보면은 5번까지 풀다가 짜증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에이 틀려. 이렇게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 문장에서 키를 잡아줄게요. 그 문장의 키를 잡아주고 그 키에 대한 내용은 은자랄지 는자 앞에 있는 단어가 그 문제의 키다는 거. 거의 한 80% 이상이 그 문제의 키예요. 그 내용을 잡아주고 설명할 테니까 그 내용으로서 문제 풀면은 쉽게 풀려져요. 그래서 문제 푸시라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암기시켰는데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거기 문제 있을 거예요. 문제 풀어볼 때 1번 갑시다. 1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목적세 중 국세 나왔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답이 나야 나야고 손 들죠. 농어촌 특별세가 답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다시 2번 갑시다. 2번에서 볼 때 지방세 중 특별시, 광역시, 도에 속하지 아니한 세금은 이 문제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세금이 아닌 걸 찾아라. 공통이 아닌 걸 찾아라 라는 내용이 문제였어요. 그럼 거기에서 볼 때 아까 외웠던 내용으로서 이걸 외워뒀죠.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특강은 끼지 않으나 돈은 들어가죠. 공통이 아닌 내용으로서 등록면허세가 답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다 3번 보니까 내조세 나오죠. 내조세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은 답이 아니다 가세요. 그게 편하겠죠. 어차피 이 부동산 세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선다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선다 1, 3, 4, 5 5개를 만들 수 없으니까 부동산이 아닌 것을 끼워줘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이 아닌 거니까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끼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지선다로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사지선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 풀면서 거기에서 4번, 5번 보니까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나오죠. 여기에 대한 내용도 외웠던 거죠.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도 공통으로 끼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은 1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기되었다면 여기에서 또다시 여러분들이 의문점 가져요. 교재에는 없으나 의문점 갖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의문점을 갖냐면은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할 때마다 납부케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으로 인해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150억을 납부했다 합시다. 이랬을 때 이 150억에 대해서 특별시에 대한 내용 징수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 광역시도 징수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또 도도 징수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름으로써 어느 지자체에서 이 취득세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의문점 간다는 얘기예요. 그 의문점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어느 지자체에서 관할하라라고 지방세에 속한 세금마다 다 적어져 있어요. 그 내용이 우리 입장으로서는 납부할 것입니다. 이제 문제 키 잡아냈네요. 문제 키에 대한 일로서 문장을 쭉 가보니까 관할,
이 단어 아니면 납세지라는 단어가 는자 아니면 은자 앞에 있어요. 그럼 이 단어 보자마자 이 단어 보면서 문제 키다 하면서 해당된 세금이 적어질 건데 그 해당된 세금에 대한 내용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봅니다. 국세인가 지방세인가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암기해놨잖아요. 암기했으니까 그 내용으로서 구별시키고요. 그리고 지방세였다고 한다면 지방세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줄게요. A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살고 있다 합시다. 살고 있는 곳을 보고 주소지 그래요. 그리고 A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다. 그러면 취득세 납부할 거고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납부할 것이고 그리고 경상남도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으면 취득세 납부합니다. 이랬을 때에 지방세 기본법에서 주소지에서 취득세를 관할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서울에서만 사용됩니다. 인구가 많은 것이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만 사용될 돈이 있고 나머지 지자체인 부산, 경상남도는 사용할 돈이 없는 내용으로서 지자체끼리 균형 발전되지 않는 상황 나옵니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주소지로 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줘야 각기 지자체마다 사용할 돈이 있을까요? 물건이 있는 곳 이렇게 만들어줘야 지자체끼리 사용할 돈이 있으면서 균형 발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는 것은 물건이 있는 곳을 보고 저희들은 소재지 그럽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주소지. 이거 구별하세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주소지, 물건이 있는 것은 소재지. 이로써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금이 지방세였다고 한다면 분명히 문장에서는 물건이 주어져요. 물건이 주어지니까 그 물건에 대한 내용은 외울 필요 없고요. 알아야 될 것으로서 소재지. 이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지방세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도에 속한 세금이었으면 소재지의 도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시, 군, 구세였으면 소재지의 시, 군, 구 이렇게 나오는데 도에 속한 세금은 도의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납세 의무자의 편의를 위해서 도에 속한 세금은 시, 군, 구에 위임, 징수한다. 이 내용의 규정이 있어요.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도에 속한 세금은 도 나와도 맞고 시, 군, 구 나와도 맞습니다. 하나 시, 군, 구세는 꼭 끝에가 시, 군, 구 이것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국세 갑니다. 국세로 올 때 국가는 하나예요. 국가는 하나니까 국가 간의 균형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국세 기본법에서 법을 만들 때는 징수하기 용이한 곳 그 내용만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내면 돼요. 징수하기 용이한 곳은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국세였다면 사람이 나오겠죠.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자, 거주자가 나오면서 주소지로서 나오는 거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세는 다 끝이 관할, 세무서. 이 내용으로서 나와주고요. 그리고 비거주자. 비거주자도 사람이에요.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내용을 구별합니다. 구별하는데 그 구별에 대한 내용은 민법에서 내용을 배웠을 거예요. 민법에서 배웠을 때 거주자의 뜻 배웁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둔 자가 바로 거주자 이렇게 나와져요. 183일 하면은 6개월 이상을 말합니다. 라는 내용이 바로 거주자 이렇게 나와지고요. 또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이 비자가 아닐 비자예요. 아닐 비자니까 글자 그대로 나오죠. 거주자가 아닌 자. 거주자가 아닌 자니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에 대한 내용이 바로 비거주자입니다.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에 대한으로 볼 때에 국적은 따지지 않아요. 국적은 따지지 않고요. 국내에 주소가 있냐 없냐 이걸로 따져요.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요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로서 나오는데 세법전에서 국세기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에 관한 표가 나옵니다. 그 표에 대한 내용은 석 3페이지로 나와져요. 그 3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알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별을 하려면요 아주 까다로워요. 거기에서 뭐 항공기의 조종사들 나옵니다. 항공기 조종사들 어때요? 외국으로 떠나죠. 외국으로 떠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에서도 어떤 경우가 거주자고 어떤 경우가 비거주자다 이런 내용으로서 쭉 적어져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서 알고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혼동스러워요. 혼동스러우니까 여러분들이 학문적 내용을 하지 않으니까 간결하게 이렇게 하세요. 비거주자는 국적은 따지지 않고 주로 외국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로 외국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 대한 내용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프로야구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야구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롯데 구단에서 프로야구에 대한 이로서 투수가 외국 선수였어요. 그 외국 선수가 1년 동안 6개월 이상 동안 우리나라에서 볼을 던지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거주자겠죠. 6개월 이상 생활 금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자 됩니다. 또 다시 그 투수 선수가 3개월만 볼 던지고 방출돼서 자기 나라로 갔어요. 그럼 어떨까요? 비거주자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야구 보면 딱 맞겠죠. 그 얘기해서 이 비거주자는 국적은 따지지 않고 주로 외국 사람이에요.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뭐냐면 여기는 우리나라 것만 과세하면 돼요. 그 프로야구의 선수가 3개월 동안만 볼 던지고 자기 나라로 갔잖아요. 그럼 3개월 동안에 벌어들이는 것만 우리가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 것만 과세다?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국내 소득 과세고요. 누가요? 비거주자가요. 그리고 거주자에 대한 내용은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다 넣어져요.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였으면 어디까지 납세이 있다? 국외까지 있다. 5년 이상 주소를 두지 않았으면 그 거주자는 어디만 과세? 국내만 과세. 그러니까 아까 했던 프로야구 생각하시면 딱 맞다는 얘기예요. 그 롯데에서 투수에 대한 내용이 1년간 볼 던지고 자기 나라로 갔어요. 그럼 거주자이나 뭔만 과세? 국내 것만 과세. 되겠죠? 그리고 그 프로야구의 선수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었으면요. 어디까지 과세겠다? 국외까지 과세겠다.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서 숫자 기억하세요. 이 숫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5년 이상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3번이나 거쳐가지고 출제했어요. 한 번은 3년, 한 번은 7년, 한 번은 10년 이렇게 거쳐서 출제했으니까 그 숫자 기억하십시오. 5년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 납세지에다가 맞춰볼 때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죠.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주소지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물건 나옵니다. 물건, 소재지 하면서 뒤에가 뭘로? 관할, 세무서 이 내용으로 나와져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리해주면 문장을 쭉 가볼 때 관할 아니면 납세지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적어질 건데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이 국세로 적어져 있다면 사람 나온다. 사람으로서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되고
거주자에 대한 내용은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부여되는데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국내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다. 그리고 국세인데 사람에 대한 내용이 비거주자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음으로써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나오고요. 그리고 지방세였다면 그때는 물건 나오면서 소재지, 도에 속한 세금은 시, 군, 구에 위임 징수한다. 이 내용이 정리입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달을 시키려면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문제를 풀어보면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따로 외우지 않다 하더라도 몸에 익혀지면서 암기가 됩니다. 문제로서 풀어보죠. 1페이지에서 왼쪽 보시면 기출문제 1번 먼저 문장을 대충 읽어보는 거예요. 거주자가 국내 상가금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금으로 소유자가 다르다면 양도세 납세지는 는자 앞에 못 넣었어요. 납세지. 그러니까 문제 키 잡아냈죠. 잡아냈으니까 해당된 세금을 보니까 양도소득세.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 소득세 하면은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고, 종합소득세도 소득세고, 퇴직소득세도 소득세입니다. 국세죠. 국세니까 거기서 사람 나와야죠.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틀렸죠? 2번 갑시다.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여기도 보니까 는자 앞에 납세지 나왔죠. 해당된 세금 보니까 양도소득세로서 소득세니까 국세입니다. 국세로서 사람 나와야 되겠죠? 보니까 사람이 비거주자 나왔죠. 그랬으면 이때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없으니까 수지 나올 수 없고 물건 나와야죠. 물건, 소재지, 끝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그런 내용으로서 2번 틀렸고요. 3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여기도 납세지 물어봤음으로써 해당되는 세금 보니까 등록면허세. 이건 지방세예요. 지방세므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물건 나오고 부동산 소재지로 나오면 되겠죠. 틀렸고요. 4번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 납세지는 납세지 나오면서 재산세니까 지방세. 지방세로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는 물건 나와야 돼요. 물건, 소재지, 주택, 소재지, 시, 군, 구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라니로서 4번 틀렸고요. 5번에서 국외재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외재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3년간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다. 자 보니까 여기에서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는 거주자죠.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입니다. 3년 틀렸죠. 6번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국외 걸 팔았음으로써 납세 의무는 없어요. 틀렸죠. 이렇게 나와야 맞을 거예요.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 나와야 맞겠죠. 그런 내용으로서 6번은 현재 틀렸고요. 7번 부동산 소유지와 부동산 소재지와 소유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이나 는자 앞에 납세지 나왔죠. 문제 키 잡아냈죠. 그리고 해당된 세금을 보니까 등록면허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니까 물건 나와야죠. 부동산 소재지. 틀렸죠. 그 다음에 8번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의 납세지를 준용한다. 준용한다 말은 따라간다. 이제 따라간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종합부동산세 국세죠. 또 소득세도 국세죠. 그럼 따라가야죠.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소득세법의 대응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서
8번에 대한 내용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적 내용으로서 다시 교재에 대한 내용과 연결해서 보는데요. 교재 볼 때 17페이지에서 네모 2번 조세 분류로서 네모 국세, 지방세 이거 설명드렸죠. 그리고 뒷페이지 가보시면 19페이지에서 네모 2번 조세 정가 의무에 따른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서 직접세, 간접세로 구별되는데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버리시고요. 그리고 3번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보통세, 목적세 설명드렸죠. 또 구별까지 해 봤고요. 뒷페이지에서 네모 4번 인적 기속 여부에 따른 분류는요. 버리세요. 버리고 그리고 5번 과세표에 따른 분류도 버리고요. 6번에 대한 내용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나오는데 여기는 곧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곧 설명 드릴 테니까 잠시 보류하고 뒷페이지 23페이지에서 네모 7번 독립성에 따른 분류 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